오늘 지금 2시간째 이걸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다시 촬영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사실 이거 촬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해시키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걸 왜 촬영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이 이걸 알아야 해결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경제 이론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경제 이론인데 주식시장 올라가고 있다,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연준이 계속 뭔가 매집하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뭔가 행위를 하면 2, 3차 뭐 그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나 연준의 시나리오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지금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개념은 경기가 정점에서 추축 국면 떨어질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고 그 사이클을 한번 거쳐보신 분들은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력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 얘기하면 이 사람 소설 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질문들이 올라와서 얘기를 드리는데 최대한 추적해서 하기는 할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경기 수축 고민에서 지금 느끼는 감정을 계속 느끼실 거예요. 이걸 들으시면 그나마 중립적인 상황에서 뭔가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겹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에서 했던 행위들을 좀 볼게요. 리먼 파산하면서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AIG에 문제가 생겨서 850억 달러를 이제 미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 재무부 7천억 달러 구제금은 얘기했죠. FOMC에서 0.5 금리 인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400억 달러 MMF 쪽에 자금 지원했습니다. 유동성 지원했죠. 연준이 다시 1% 내렸어요. 재무부에서 시티그룹에다가 200억 달러 추가 투입했습니다. 연준 금리 내렸죠. 제로금리까지 내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재무부 크라이슬러의 자금 지원 누가 해죠? 재무부에서 GM하고 크라이슬러에 했죠. 더는 안 보겠어요.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느냐?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하는 얘기가 틀려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중앙은행은 통화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혹은 빚을 내서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에다 자금을 공급하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중앙은행은 부실화되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난리를 쳤던 이유가 뭐죠? 네, 미국의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이 금융기관이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쪽으로 전파가 심해지거든요. 금융기관, 미국, 해외, 그 다음에 각 기업, 가게로 이렇게 전파가 세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까지 사수해줘야 될 게 어디냐? 연준이에요. 근데 연준이 부실화돼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쑥대밭이 될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연준은 부실화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국채만 매집하는 행위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 폭이 너무 적은 데다가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진짜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하니까 너무나 다급해서 투기 등성 채권이 최근에 내려갔던 것도 일부는 매집해주겠다고 하는 것까지 간 거예요, 정책이. 근데 그것도 정책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많은 이유는 중앙은행이 부실화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연준에서 부실화된 모든 자산들을 다 매집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부실화되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정부가 세금을 걷거나 국민들한테 나중에 거둘 세금을 갖다가 그 기업한테 구제금융으로 집행을 해요. 기업이나 은행한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돈을 가지고 그 기업을 살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그러기를 원하시는가요? 여러분의 돈을 갖고 부실화된 기업에다가 자금을 집행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 정권을 유지시키겠어요? 아니죠. 안 유지시키죠. 정부가 그 행위를 하려면 법안이 통과돼야 돼요. 통과되겠습니까? 네, 일부는 통과되고 일부는 통과 안 되죠. 왜?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경제는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는 뭐 일드 커브니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니 기준금리 조작이니 생 난리를 치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지금 상황을 한 손바닥으로 싹 뒤집을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미 정부가 계속 그 부채를 지면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국채 팔아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기업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야, 이걸로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뭐 임대료 내고 뭐 공장 가동하는 거 다 써. 그 다음에 실업이 그래도 못 버티는 실업이 양산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면 야 이거 맨날 급여라고 생각하고 써. 언제까지 고용될 때까지. 기업들은 야 너 그 경기 시스템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 돈 지원 줄 테니까 실업 양산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가. 왜? 이 심리거든요. 심리. 아주 단순하잖아요. 경기가 수축되는 거는 소비자가 뭔가를 안 쓰니까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소매상에서 도매상이 주문을 안 해요. 도매상은 저 생산자한테 주문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거든요. 논리는 단순해요. 경기 수축. 근데 그 일이 정점 부분에 싹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어떻게 돼요? 한 개 기업이 도산해요. 한 개의 영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글로벌 IT 버블 때는 그런 일로 인해서 IT 기업이 파산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트리거로 작용해서 심지어 악화가 기업과 가계에 연동되면서 경기가 수축금이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CDO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CDO 문제가 베어스턴스 금융기관의 문제를 야기시켰죠. 그게 트리거로 경기 수축금이 진행됐어요. 지금은 그런 트리거는 없었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느 순간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핵포탄 터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전쟁 중에 딴 데 그냥 포탄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은 핵포탄 떨어진 거하고 똑같이 쑥대밭을 만들어놨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나아지겠느냐? 일단 연준에서 무한정 지원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접으셔야 돼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걸로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연준에서 시장한테 계속 유동성을 금융기관한테 계속 돈을 쏟아줘요. 계속 대출해. 정부에서도 대출해 하죠. 근데 금융기관은 뭐예요? 앞에서는 할게요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못해요. 왜? 내가 망하니까. 그래서 1분기에 대규모 은행들이 대성충당금을 잔뜩 쌓았잖아요. 자금 조달해가지고. 왜? 그거 대성충당금 계속 쌓아줘야 되는데 앞으로 쌓을 길이 막막해. 왜? 금리는 계속 낮아졌죠.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예대 마진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럼 이익을 내기가 만무해요. 그런데 눈에 보여. 뭐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미 뉴욕 연준에서 조사한 거 맞죠? 야, 너 부실화되는 거 지금 얼마야? 좀 높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어떤 영역에서 부실화가 되고 있는데 대출이 전 영역에서요. 이런 데 대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왜 이런 설문이 나오냐면 잘 보십시오. 이거 개인 대출이거든요. 가계 대출 이미 보여드렸던 여기 가계 대출 뉴욕 연준의 가계 대출 보시면 여기 전 영역 그러니까 그 학자금 대출 이외에 전 영역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나마 안 올라가고 있던 모기지 파트도 지금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걸 눈에 뻔히 보고 있는데 뻔히 보고 있는 은행이 부실날 걸 뻔히 하면서 대출해 줍니까?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앙은행하고 정부는 시장에다 뭔가를 하려고 하고 특히 연준에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서 시장에다 자금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 행위를 누가 말을 안 듣느냐? 은행에서 말을 안 들어요. 또 한 가지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할까요? 충분히 안정적이고 건실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현금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못한 한계업종 전후에 있는 애들이 계속 거기에 가서 뭔가를 빌려야 되는데 한계업종이나 한계기업, 신용이 부실한 그런 기업이나 가게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못 해주죠. 왜?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익도 안 나고 대손충당금 쌓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는 파산을 한다는 거예요. 파산. 경기 수축 진행 과정에서. 계속. 그런데 밑단이 파산하게 되면 기업 입장, 정부 입장, 은행 입장에서는 파산을 어느 한계선 라인의 위쪽이 계속 파산하려고 하자. 파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은행이 그걸 보면서 두려우니까 좀 가이드라인을 계속 높일 거 아니에요. 뭐를? 이렇게. 그 기준. 대출에 대한 기준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타이트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파산 안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던 애들이 이런 기준이 높아지면서 파산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연준은 시장에다 유동성을 공급해 주거든요. 계속. 걔네들이 안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안 돼요. 왜? 은행이 그 자금을 안 돌리니까. 이 행위가 반복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미 나왔잖아요. 어떻게? 정부에서
대출을 아니 그러니까 대출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세금이나 그러니까 그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거다가 시장에 계속 쏟아 부으면 돼요. 기업하고 이제 실업자들한테. 근데 이걸 못 해요. 왜? 정치적 행위 국회가 있거든요. 국회에서 이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무한정하는 걸.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만 땜빵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땜빵질로 가게하고 기업의 심리를 손바닥도 못 뒤집어요. 그 누적적으로 그 다음 일들이 터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질 게 다 터지는 끝자락에 가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시장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요. 아휴, 이거 떨어질 건데 또 올라가네. 잘 보시면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 떨어질까요?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정말 작은 숫자의 광기 어린 사람들도 위로 머리를 들게 만들 수 있어요. 왜? 지금 상황이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일이 안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팔고자 하는 사람이 이거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중립적 행위에 도달하는 상황이 됐겠죠. 그러면 그 중립적 행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안 팔고 가만히 쥐고 있는데 이걸 팔게 만들려면, 거래량을 늘리려면 광기 어린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들을 불러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봐라, 높이 불어내서 던지면서, 그러니까 사겠다는 거에 대응하면서 거래량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광기 어린 소수의 사람이 어느 수준에서는 계속 매집해 주는데 그 이상은 매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하려는 사람은 좀 더 지켜볼까,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거래량이 떨어져요. 눈치 보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상황을 잘 말해준 기사가 있는데, 이 비즈니스 플러스라고 하는 글로벌 증시 현실 가린 가짜시장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국제화 회사채 가격을 결정하는 게 중앙은행인데 국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된다고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주가가 참. 중앙은행들이 국채 등을 매입해서 돈을 푸는 양적 완화로 채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증시에도 영향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게 주식시장이고요. 고동색이, 이 파란색이 연준이 매집하는 거거든요. 자산을. 잘 보시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규모로 매집해줬어요. 근데 시장이 막 요동치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서 쭉 한번 매수해 주니까 주가가 쭉 따라 올라가죠. 거기다 횡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힘을 잃고 약간 옆으로 기다가 다시 매집해 주니까 쭉 힘을 받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일정 수준 옆으로 기니까 또 주식시장이 흔들려요. 다시 쭉 매집해 주니까 쭉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조작과 관련돼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갔어요. 사실은 세부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준이 이 늘어난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 자산 규모를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시장이 이제 요동을 치면서 막 움직였는데, 여기서 머리를 못 들고 헤매고 있으니까 연준이 다시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작년 하반기에 이 채권을 매집해 주니까 시장이 또 올라갔죠. 근데 급락하고 나니까 매집해졌어요. 다시 떴거든요. 중요한 건 최근 매집 정도가 줄고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그러니까 얘가 이 패턴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죠. 일단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할 때 쓰는 건데, 하여튼 이거 떠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면, 이미 2차, 3차 위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터질지는 다 나와 있어요. 카드는 다 보여진 상태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를 찍어서 유동성을 계속 돌리도록 만들어줄 거고, 정부는 계속 빚내가지고 뭔가 어디 구제금융 해가지고 망할 기업은 망하게 만들어놓고 살 기업은 살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망할 기업은 망하게 놔둔다는 거예요. 무한정 떠받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화당이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장기로 늘리거나 그렇진 않고, 일단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업이 끊겨야 이제 일자리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옳다라고 공화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민주당에서 추가로 뭘 하려고 하는데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고, 이런 정치적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심리적인 위축이 어느 순간에 손바닥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일단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그 야르디니 리서치에서 봤듯이, 여기 보면 포워드 P,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예상 이익 대비 너무 높아요. 그러면 시장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거보다 더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 라고 광기에 휩싸인 사람도 있지만,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매도 세력도 존재한다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쪽이 힘이 셀지는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저기가 없어요. 코로나가 없어야 돼요. 코로나가 한순간에 없어져야 되는데 최근 추이 보면 이건 미국의 그 질병관리본부의 데이터거든요. CDC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내려가는 추세가 멈추고 옆으로 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여기만 보진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월드오미터 데이터거든요. 이제 월드오미터의 데이터를 보면 최근 추세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건 사망자네요. 이렇게 신규 케이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쭉 내려오는 느낌이 있다가 옆으로 긴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새벽에 나온 보도 보면 캘리브레이트 리스크에 보면 여기서 이제 항상 그 정보가 나오죠. 이 정보가 잘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양성자 진단 비율이거든요. 검사 대비. 근데 잘 보시면 내려오다가 퉁 튀어서 올라와서 다시 내려오는 때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얘가 늘어나면 이전에 봤던 이 데이터들이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 검진자 수를 급격히 줄이지 않는 이상 이걸 유지하면서 얘가 위로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늘어나겠죠. 얘가 늘어나면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추이의 패턴은 바뀌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이제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니까 이거 차지하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네, 코로나 사태가 접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2분기에 코로나 사태가 없을까요?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물어보면 아닐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 이미 보여드렸죠. 월가의 고위험 구조화 증권이 목마른데 여기 밑에 오토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뉴스핀 기사에 여기 보시면 얘가 이미 보여드렸죠. 이 오토론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오토론 영역인데 오토론의 부실화가 이 초록이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오토론. 예? 여기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CDO가 왜 터진 거죠? 예, 부실화돼서 터진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어제 레버리지론 관련된 얘기 드렸죠. 레버리지론이 계속 추세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 얘기를 보여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 기사 보여드릴까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연합인포닉스 보면 미 상업용 부동산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모기지 여체가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월세 간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월세를 못 내죠. 그러니까 그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호텔이나 소매업 부동산과 달리 이건 이미 이제 난리를 쳤죠. 사무용 건물이나 임대 아파트 등 기업들이 장기 임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였는데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됐다고 상업부동산 소유주도 이미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트랩 에들시에 따르면 4월부터 현재까지 354곳의 그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 모기지 중 총 71억 달러를 연체하기 시작한 걸로 나타났다. 이건 뭐예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위험한데 여러분들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어떤 CLO와 같은 그런 대출로 시장에 나와서 팔려 있거든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얘네들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글로벌 금융위 때 야기한 문제거든요. CDO는 금융상품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뒤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사방의 지뢰밭이 앞에 보이거든요. 저는 그 지뢰밭이 안 터질 거래요. 안 터지고 그냥 갈 거래요. 투두두두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예전 동영상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념의 문제라고. 근데 이거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행위가 그러니까 신념의 문제는 맞아요. 어떤 행위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신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경기 수축 과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가계와 심리를 한순간에 뒤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연준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정부예요. 근데 정부가 재정 지출로 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거나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늘리면서 집행하는 건 한순간에 대규모로 완전히 손바닥을 뒤집을 수 있도록 못해요. 왜? 국회에서 정치행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땜빵질이 계속 언제까지? 완전히 쑥대밭이 되다 신용팽창이 꺼질 때까지 진행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긴 시간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장이 또다시 머리를 들잖아요.
S&P 500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전 추세에서 놓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8% 이상 더, 그러니까 8%까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기사에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저 동의합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약세장 중에서 반등한 거라는 거예요. 약세장이라는 건 뭐예요? 예, 추세 하락 국면에서 머리를 든 거지 추세를 바꾼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실까요? 경제 이론을 바꿔야 되냐? 아니에요. 과거대로 가고 있는데 반등한 거거든요.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작동하고 있고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신념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